예, 엊그제 벌어진 일이죠.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4살 여자아이 김양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날 아침 이 아이는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서 9인승 통학 차량을 탔죠. 여기까지는 평소 아침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통학 차량이 어린이집에 도착을 했지만 이 아이는 내리지 못했고요. 차량의 운전자도 인솔 교사도 아이가 내리지 않은 사실을 모른 채 차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그제 날씨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찜통 버스 안에서 아이는 오후 4시가 돼서야 발견이 됐습니다. 숨진 상태였습니다. 정말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4살 여자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또 발생한 걸까요? 우리가 화가 나는 건 이런 일이 발생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었던 걸까요?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뤄봐야겠습니다. 먼저 피해 어린이의 외할머니를 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외할머니는 철원에 사시는데 이 동두천 아이의 집을 자주 왔다 갔다 왕래를 하셔서 누구보다 아이의 생활 패턴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외할머니 나와 계세요. 네, 예. 나와 있어요.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빈소를 지키고 계시는 거라고요? 빈소라고도 할 것도 없어요. 애기 사진도 못 걸어놓고 엄마 때문에 엄마가 막 자꾸만 애기 사진 출신을 해서 못 걸어놓고 그냥 바닥에다 엎어놓고 엄마는 그냥 실신해 있고. 예. 그 지금 또 일어나가지고 애기 얼굴 보여달라 그래서 지금 보고 들어갔어. 그러면서 애기 옷 입힐 때 한 번 더 보여달라고 막 그냥 아주 그냥 뭐 너무 불쌍해. 그 5살 먹은 게 그 열기 속에서 7시간을 그러고 있었다는 게 너무 끔찍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예. 뒤에 있는 거를 모르고 내렸다. 우리 인솔교사도 몰랐고 운전기사도 예. 모르고 내렸다. 내리고 나서 담임교사도 이 아이가 안 온 걸 확인하지 못하고 집에다 예. 전화를 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요. 집에서는 몰랐죠. 근데 확인도 안 하고 거기 좀 차 세우는 데가 애져요. 왜져요? 외딸은 예. 어린이집이 외딸은 데 있어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예.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아기가 잠이 들었던가. 예. 그랬으면 깼을 거 아니야. 그랬으면은 막 엄마 부르고 뭐 울었겠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그렇겠지. 우리 5살이면 얼마나 영악한데요. 이쁘고 아주 영악한데. 근데 그렇게 소리 질러도 그 학원 내에서는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절대로 못 들어요. 게다가 외진 곳에 있으니까 버스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었겠네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애가 울어도 사람이 안 지나가면 몰라요. 그렇죠. 가니까는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 있더래. 옆으로 애기가 쓰러져 있고 안전벨트도 안 풀르고 뒷좌석에 있었대요. 맨 뒷자리요? 그러니까 모르고 모르고 갔겠지 인솔자도. 근데 그건 말이 안 돼.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갖다 앉혀놨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아이고 참가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9인승 버스에서 안전벨트까지 매고 있던 앉아있던 아이를 어떻게 놓고 내릴 수가 있는가. 그러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들어가서 보고 나왔는데 너무너무 비참해. 우리 딸이 봐야 된다고 따라 들어가서 보고 왔는데. 예, 아이 봐야 된다고 엄마가 계속 그래서. 네, 어저께 저녁부터 나 애기 왜 나만 안 보여주냐고 막 그냥 저도 쫓아가야 된다고. 어린 게 어떻게 어디를 가냐고 내가 쫓아가야 된다고. 엄마 생일날 뭐 사줘 그래서 다 사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 사줬는데 간다고 쫓아가야 된다고 그러니 그런데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얼굴이 진짜 너무 끔찍해. 얼굴이 막 뒤고 시퍼렇고 막 그냥 진짜지만. 근데 그 애기 본 당시에는 애기가 팔도 막 이렇게 틀어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몸부림은 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애기를 갖다 영안실에 누울 때 이렇게 다 뼈를 맞춰서 이렇게 똑바로 눕혀놨대.
그럼 안전벨트는 못 풀르지. 저 혼자 그냥 발악을 하다가 열기는 뜨거워지지. 그러니까 그냥 차에서 7시간을 그러고 있었으니 어른도 10분도 있기 힘든 그 7시간을 그 5살 먹은 애기가 거기서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네. 아픕니다. 도대체 그 어린 게 뭘 잘못했다고. 참 어른들이 미안해지는 순간인데. 맞아요. 어른들이 진짜 어른들 잘못으로 그 어린 생명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간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버스에 벨 하나만 있었어도, 부저 하나만 있었어도 그게 계속 안타깝네요. 그렇죠. CCTV도 없고 뭐 블랙박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대는데 그게 있겠어요?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있으면 CCTV가 돌아가야잖아요. 그렇죠. CCTV도 안 돌아갔대요. 그리고 학원 차량에도 CCTV랑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었대. 블랙박스 이런 게. 없었대요. 내부를 비추는 블랙박스가? 예,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게다가 그러니까 그날은 유치원 CCTV, 실내 CCTV도 꺼져 있었고 차에 아예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니 요새 블랙박스를 달지 않는 차가 사실상 없고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CCTV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다 달아놓기 마련인데 실내건 실외건 아예 블랙박스조차 없었다. 하나도 없었대. 블랙박스 이런 게. 지금 그 부분은 아마 경찰이 수사를 할 테고요. 곧 아침 8시에 부검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거 뭐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 앞에서 저도 할 말을 잃게 되고 할머님도 참 어려운 심정이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신 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희한테 응해주셨어요. 절대 이런 일이 없게.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지. 할머니, 네. 손녀 생각하시면 어떤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어떤 모습이? 한 열흘 전에 시골에 와서 감자 캤어요. 내가 바가지를 갖다 주면서 야 할머니가 바가지 줄게. 네가 할머니랑 둘이 감자 나르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감자를 담아주면 지가 소쿠리 갖다 쏟고 그게 밤새도록 눈에 스는 거야. 할머니 됐어 그러면서 좋아서 깡충깡충 밖으로에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감자를 3스쿠리를 갖다 이렇게 주워 담은 게 밤새도 그게 눈에 얼쩡거려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 할머니, 네. 기운 내시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아이의 엄마 아빠, 특히 지금 실신에 있는 엄마 예. 곁에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할머님. 네, 감사합니다. 예,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통학버스 사건. 피해 어린이의 할머님, 외할머님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게 처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2016년 여름 유치원생이 똑같이 통학버스에 방치됐다가 의식불명이 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아이는 지금도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그때 온 세상이 뒤집어졌었습니다. 대책 세우자 했었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이 상태 이대로일까요? 아무것도 안 나왔던 걸까요? 아니면 나왔는데 지키지 않았던 걸까요?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허억 교수 만나보죠. 허억 교수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광주에서. 그렇죠, 예. 그때 우리 사회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떠들썩했는데 뭐가 안 바뀌었습니까? 세린이법, 이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를 대폭 강화한 법이 세린이법이죠. 이 세린이법에 보면은 뭐 인솔교사 동승을 의무화시켰죠. 예. 또 인솔교사와 운전자는 반드시 아이들을 하차시킨 다음에 차 안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까지 시켰죠. 또 이거를 안 지키면은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30점까지 부과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법은 사실 강화시켰는데 정작 법을 지켜야 될 운전자, 인솔자 애들의 의식과 행동은 전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 2년 전 사고 후에 바뀐 법이에요? 강화된 그렇죠. 부분이요? 어쨌든 이렇게 법은 강화시켰는데 운전자와 인솔자들의 이런 행동과 의식은 전혀 안 바뀐 거죠. 자, 보겠습니다. 설마 사고 나겠어? 라는 그런 아니라는 식이 여전히 깔려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네요. 인솔교사가 동승해야 한다. 동승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차에서 다 내렸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지키지 않았어요. 끝까지 안 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처벌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이가 지금 사망한 상황에서 처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앞에 인터뷰를 들으면서 의아스러웠던 것이 우리 보통 승용차에도 다 붙어있는 블랙박스가 이 셔틀버스에는 아예 없었대요. 예. 바깥을 비추는 블랙박스도 없고 안을 비추는 블랙박스도 없고 아예 블랙박스 자체가 없었답니다. 이게 규정상 뭐 블랙박스 달아라 이런 게 없나요? 셔틀버스에? 현재는 이 블랙박스가 법적으로 사실 의무화돼 있지는 않죠. 단지 그냥 이제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 광각 후사경이라고 차 뒤에 아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은 있는데 차 내 뭐 이런 것까지 설치하도록 하는 게 아직까지는 법적 의무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규정에 빠져 있는 거, 의무에서 빠져 있는 거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어린이 통학 버스가 다 경찰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의무화가 돼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이 어린이 통학 버스의 운전자, 인솔교사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통학버스 사고는 항상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면은 이런 통학버스 운전자, 인솔교사, 시설장, 심지어 부모님까지 이런 사고 사례가 즉시 공유되는 서비스. 그런 시스템. 또 즉시 공유된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자율적으로 이런 사고 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 그래서 뭔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부모님, 운전자, 뭐 시설장, 인솔교사가 크로스 체킹하는 시스템. 저는 이게 현재 봐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부모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 그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시설입니다. 인간은 이제 부주의한 동물이거든요. 만에 하나 실수에 대비해가지고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요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뭔가요? 잠들어 있는 아이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 통학버스의 가장 끝쪽에 책 버튼을 설치해놓고 운전자가 반드시 내리기 전에 책 버튼을 누르고 내리라는 겁니다. 누르지 않으면은 막 비상벨이 작동을 하는 거죠. 미국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책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끝까지 가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는 거죠. 뭐 이런 것만 설치된다면은 근원적으로 이런 사고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아니 이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버튼 얘기는 2년 전에 제가 인터뷰할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저도 그때 제가 사실 얘기했습니다. 하셨었죠. 끝까지 무조건 맨 뒷자리까지 가서 그 벨을 눌러야만 자동차 문이 열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 사고가 난 아이 맨 뒷좌석에 안전벨트하고 앉아 있었답니다. 만약 그 옆에 벨 하나만 있었으면 이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버튼 하나만 있었으면 이 아이는 살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교수님? 그렇죠. 지금 2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게 또 이런 대안이 안 만들어진다면은 또 1년 후, 2년 후에 또 이런 우리 아이들이 또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에 보면은 운전자는 끝까지 가서 확인하도록 돼 있고 그 보건복지 규정에 보면은 확인했나 안 했나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과연 이게 운전자들이 얼마나 그걸 지킬까? 그러니까 이런 대안이 지금 만들어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작 감지 센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건 뭔가요? 그렇죠. 이 차 내 운전자가 내리기 전에 아이가 있거나 하면은 그거를 운전자가 감지하도록 하는 거죠. 저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얘기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게 여태까지 안 돼서 그거 하나만 있었어도 살 수 있는 아이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말았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해법이라고 나온 것이 너무 단순해서 화가 납니다. 이 단순한 걸 왜 하지 못했는가.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의 허 교수까지 만났습니다.